안녕하세요. 소마50입니다. 보자마자 리뷰 또 오랜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7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블랙머니 정지영 감독의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봤어요. 블랙머니는 정지영 감독, 그다음에 조진웅, 이한이 주연의 일종의 범죄 스릴러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좀 더 현실적 사회적인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사회 스릴러, 뭐 사이파 스릴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지영 감독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영 감독은 주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거의 한국 상업 영화계를 이끌었던 주요 감독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 이제 멜러 영화에 특화된 감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뭐 젊은 관객들은 잘 낯서시겠지만 뭐 거리의 악사라든가 이런 뭐 히트작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깊어지어서 한국 영화에선 극히 다루지 않던 소재들을 다루는데, 뭐 지금 관객들한테는 뭐 이상하다 싶겠지만 해방 이후에 빨치산 문제를 다뤘던 남부군이라는 영화를 연출합니다. 당시에 이제 뭐 안성기 배우, 그다음에 뭐 최진실 배우도 출연했던 영화인데, 뭐 그 주제를 사실 금기시했던 소재였었어요. 그 분단 이후에 빨치산 문제 같은 소재들은 잘 다루지 않고 반공 영화의 영역에서만 다루는데, 반공 영화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휴머니즘의 관점, 이데올로기 전쟁에 희생된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을 역시 매우 비판적으로 다뤘던 안종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영화도 본격적인 이제 베트남 전쟁 소재의 영화로서는 굉장히 극히 드문 영화였고요. 뭐 나름대로 뭐 좋은 평가를 모두 받았던 영화들입니다. 당시 90년대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지영 감독의 영화 이 두 편의 경우에는 이 소재 자체도 새로웠고 영화적 완성도도 매우 뛰어났던 90년대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 이제 좀 헐리우드 키드의 생이라고 했었던 역과 좀 영화강 소재, 역시 이것도 이 영화도 이제 안정효 소설가의 이제 원작을 소설로 한 작품인데, 뭐 기대에 비해서는 좀 흥행에 많이 실패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휴지기가 좀 많으시다가 2000년대부터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소재를 한 영화들은 계속 일련의 영화들 개봉을 하세요. 뭐 2011년도에 판사 석공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었던 브러진 화살, 이제 한국 재판 현실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죠. 2012년도에는 고 김근태 국회의원의 남영동 공안분실에서의 고문을 리얼타임으로 그려낸 남영동 1985를 연출하시기도 합니다. 일단 남영동 1985는 뭐 그렇게 큰 규모의 개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좀 새로운 시도의 영화였고요. 역시 또 한국의 현대사의 문제점을 또 다루고 있는 작품이 이번에 연출하신 블랙머니라는 작품입니다. 블랙머니는 영화 속에서 표긴 다릅니다만, 그리고 영화에서는 분명히 이제 특정 인물과 연관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영화적으로 이제 뭐 재판 문제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관객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영화는 실제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라라고 하는 외국계 자본, 그리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소위 모피아라고 불리우는 전현직 관료들이 엉켜져 있는 금융가를 둘러쌌었던 이 관료 집단들의 일종의 모종의 마피아들, 이 모피아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마치 실제 뭐 외국 자본인 것처럼 위장하고 한국의 거대 은행을 굉장히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려고 했던, 뭐 그리고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블랙먼입니다. 영화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소재 자체가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라는 건 원래 뭐 누군가 얘기하던데
그 MIT의 이 천재급 수재들, 이 수학을 미친 듯이 잘하는 수학 천재들이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뽑아내서 금융가에 가서 자기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으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 공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새로운 금융 상품을 계속 파생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는데, 금융 문제는 어쨌든 숫자가 복잡하게 엉켜 나가면 우리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블랙머니는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블랙머니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서사 구조는 한 명의 소시민 히어로인 양민혁, 조진웅이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양민혁 검사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대한은행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국책은행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넘어간 듯하지만 거의 그 자체가 사기이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는 일종의 경제 리더십을 지닌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거의 이 조진웅이 연기하는 양민혁이라는 인물이 거의 끌고 간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한 축을 또 담당하는 인물로 그 국제통상제, 그 론스타 같은 그 회사에서 그 통상 전문가로 파견되는 김 변호사, 김나리 역할로 이한이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는 어쨌든 간에 이 양민혁이라는 인물이 억울하게 성희롱 검사로 몰리게 돼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통사고에 담당하고 있었던 어떤 인물이 자살을 하는데, 그것 그녀의 유서 같은 메시지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조진웅이 연기하는 양민혁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되게 그 정의롭고 뭐 성격도 급한 경상도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인물인데, 뭐 성희롱을 할 만큼 뭐 추잡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인물이 이제 자신의 억울함이 너무 억울하니까 교통사고 담당 검사가, 그녀가 이제 이 사망한 피의자가 어떤 사건에 연관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뒤가 너무 구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캐어 나가면서 이 대한은행 인수 사건에 엉켜져 있는 그런 흑막들을 이제 파헤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주로 검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양민혁의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한 축은 이제 이 대한은행의 인수에 반대하는 노동인권 변호사와 이 양민혁의 선배로 나오는, 그리고 뭐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인물들, 이 정도의 인물들의 구도로 움직여요. 이한이는 이 양민혁이라는 인물과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교감도 갖는 인물입니다만, 약간 기본적인 동선이 좀 다르니까 이 두 인물은 약간 계급적으로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양민혁은 그냥 일반 그 횟집 아들이고, 검사가 된 계기 자체가 공대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무고한 인물인데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분노 속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인물일 수밖에 없죠. 김나리라는 인물은, 이한이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고요. 외국 자본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통상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통상 전문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 속에서는 정의롭다는 측면은 비슷합니다만, 약간 이제 계급적 차이는 존재하는 인물들인 거죠. 그 속에 이제 이 양민혁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대한은행의 노조원들, 이 부당한 인수 과정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고, 다른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 통해서 어떻게 편취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그 속에서 이제 이 비리들을 쫓아가는 양민혁의 동선을 쫓아갑니다.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약간 영화적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뭐 좀 살인 사건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고, 죽음의 위기 같은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과장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영화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블랙머니는 정지현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뭐 어떤 영화적 야심이 크게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론스타 사태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줬고 그들의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기 위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현실 고발적인 영화이고 매우 대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영화가 이제 그런 주제감에 짓눌리다 보면 영화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은근한 이제 좀 아재 유머 같은 유머들도 던지고 예를 들자면 뭐 양민혁이 그 부장검사의 방에 들어갔다 혼나고 나올 때마다 포기하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미리 연루되어 있는 뭐 어떤 금융위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무고를 얘기하면서 꼭 하나님 얘기를 한다든가 뜬금없이 뭐 이런 식의 농담 같은 얘기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데 과하지 않아서 영화를 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사건 자체에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저처럼 뭐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분들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뭐 영화적 긴장감도 꽤 갖추고 있어서 즐겁게 감상하되 화는 나지만 이야기 자체는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 이제 이 정지영 감독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젊은 감독들의 경우에는 이 노 감독 70대이신 이 감독님의 데뷔작들을 본 경험도 없고 뭐 지금 본다고 해서 그 시대의 감성을 동감을 완벽하게 하기도 어렵겠죠. 정지영 감독님이라든가 박광수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이제 80년대 배창호 감독님 이후 이장호 배창호 감독 이후에 변화되어 있었던 한국 영화의 좀 상업 영화 속에서의 좀 완성도 있는 영화들을 만들어냈던 감독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또 이후의 세대 또는 제자의 세대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 뭐 거장이 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의 토대를 좀 바꿔놨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감독님에 대한 좀 전 기본적으로 영화를 오래 봤던 사람으로서는 좀 존경심 같은 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감각이란 게 그 뭐 비주얼적인 측면 딱 영화를 보면 이렇게 화사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처음 보면 약간 좀 탁한 느낌이 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이 좀 느끼기에는 좀 세련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이야기 자체를 따라가다 보면 영화가 우직하지만 약간 토박스럽지만 굉장히 진심이 있는 영화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보시고 좀 한번 의미가 있는 영화니까 좀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자마자 리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방으로 갑니다. 이거 내가 수사합니다. 자살 아니라 타살입니다. 증거 찾으셨어요? 그 증거를 덮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증거 인멸할 시간 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금융감독 시스템이 그렇게 어수래?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물증은 못 잡았는데 확실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정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근데 네가 뭔데 이 X야 함부로 해주고 다녀. 밝혀낼 겁니다.